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3일 토요일입니다. 114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대면은 못하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반갑고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잠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만히 객관적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볼펜처럼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내 마음을 떨어뜨리고 한번 느껴봅니다. 기분 나쁨, 좀 활기참, 명랑, 편안, 여유, 사랑, 친절, 감사. 좋습니다. 3분 명상, 가능하면 3분 마음챙김 명상으로 진행합니다. 3분 동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할 일 없는 사람, 정말 한가한 사람 중에 한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볼펜처럼 떨어뜨리고 기분 좀 활기참, 명랑, 편안, 여유, 사랑, 친절, 감사.
네, 좋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드린다고 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 기록하는 곳에서 그 와이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기록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김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MMPT 마음 공부, MMP,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니스,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트레이닝이죠. 이 세 가지 마음 기술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평생의 작업이죠. 평생의 작업이죠. 제가 그 전에 검도를 좀 배운 적이 있는데 똑같아요. 매일 만나면 머리치기, 머리 500회 뭐 그 사람이 처음 들어온 초짜든 뭐 6급이든 1급이든 1단이든 뭐 4단 사범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이 훈련합니다. 좀 명상, 마음 챙김, 긍정심리 평생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하느냐? 여러분이 그 근본 원리를 잡고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MMPT 마음 공부는 입문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달달하지 않거든요. 조금 복잡하기도 해요. 무슨 뭐 학교에서 공부도 질렸는데 무슨 또 공부한다 그러냐. 마음 공부라고 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초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쉬워요. 왜냐하면 그 수학 공식처럼 돼 있거든요. 우리 삶도. 그대로 대입이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새로 그 달달한 기분은 느끼기 좋지만 그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이게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공식처럼 대입이 돼요. 기본은 우리가 고통은 그러니까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우리 보통 사람과 뭐 정도 차이죠. 우리도 늘 그런 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반추입니다, 반추. 생각병이라고도 하죠, 생각병. 지난번에 안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 사례, 그거 다 여러분 얘기죠? 우리들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스트레스, 또 심리적 장애, 심리적 증상, 뭐 정도 차이죠. 이게 다 원인이에요, 이게. 뭐 심리적 증상으로는 뭐 불안하다, 우울하다, 혹은 뭐 분노다, 공황장애다, 뭐 여러 가지 강박증이다.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 종류가 결국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놓치지 않는 거죠. 늘 우리 삶은 업앤다운인데 이 리듬을 타지 못하고 어떤 부정적인 게 하나 딱 걸리면 그걸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끌고 가는 기술이 뭐냐면은 반추입니다. 간단해요. 모든 것이 수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담자라면 심리치료자라면 이거 고쳐줘야 돼요. 이 증상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증상에 초점 두지 말고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너무 자꾸 어린 시절 파헤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 뭐 내담자가 원하면 할 수 없지만 그거 파헤쳐도 도움 안 됩니다. 원인 뭐 밝힐 수 있죠. 원인 알면 뭐 할 거예요. 원인 안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잘못하게 되면 원인 알게 되면 오히려 원망심만 생기고 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반추라고 하는 내가 사용하는 부정적인 마이너스 기술을 다스릴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해요.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낮은 고통감 내려. 요거 두 개가 결국은 스트레스, 심리적 증상을 갖고 오죠. 물론 요 둘은 서로 관련이 있긴 합니다. 이 반추하고 낮은 고통감 내력이 또 반추를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런 점이 없지 않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낮은 고통감 내력 때문에 이게 우리가 회피를 하게 돼요. 억압을 하거나 회피를 하죠. 이게 전부 다 증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마음 공부는 뭐냐?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 마음 지식을 분명히 알면 이 우리가 배우려는 이 세 가지 삼박자의 마음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전부 다 이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는 이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리 상담자라거나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오면 궁극적으로는 물론 배고픈 사람한테 물고기를 잡아주듯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혼자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힐링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성장하게 해줘야죠. 여러분이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심리 치료자나 상담가라면 그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기 기술을 연마할 수 도와줘야 돼요. 어떤 기술? 마음을 쉬는 기술, 명상, 마음을 보는 기술, 마음 챙김, 마음을 쓰는 기술, 긍정 심리에 마음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또 배워야죠.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공부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재밌거든요. 이 게임이에요, 게임. 이 게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 게임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검도를 즐길 수 있고 수영을 즐길 수 있고 테니스를 즐길 수 있고 요즘은 또 골프인가요? 골프를 즐길 수 있고 등등 자전거 즐길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죠. 이거를 잡는 거예요. 결국 이건 여기 마음 기술들은. 지난번에 안 선생님이 갖고 온 것도 결국 이 반추잖아요.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심리적인 증상을 하게 됩니다. 뭐 안 선생님이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 오래 가잖아요. 그게 이제 만성화되게 되면 이제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불안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이런 쪽으로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 생각이 끊어지질 않잖아요. 반추.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알고,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던 게 그 숨은 강화, 은밀한 강화. 내가 그런 강화를 내가 스스로 주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내려놔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선생님이 좋은 표현 쓰셨습니다만 그 스토커처럼 그 생각이란 놈이 스토커처럼 달라붙잖아요. 우리 마음 사회에 여러 나들이 산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그런 그 반추를 억울하다 뭐 이런 나가 하나 있거든요. 걔를 좀 다스려 줘야죠. 그걸 다스리는 방법이 일단은 첫째는 확실한 통찰이 와야 돼요. 이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기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게 나에게 이로운지를 아는 지혜가 중요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지혜로워야 무엇이 나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 줄 알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알잖아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는요, 마음 공부의 큰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에너지예요.
이거 먹고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도 사실은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자본주의 물질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우리에게 인류에게 유익한 걸까? 돌아봐야죠. 그래서 이 길을 잘해야 됩니다. 아, 이게 정말 나한테 유익하지 않구나 알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부 시작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알아도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왜 안 되느냐? 학습됐으니까, 학습. 그 반추하는 마이너스 기술을 내가 배운 거예요. 수영이든 테니스든 그 가르칠 때 스케이트든 초보자 가르치는 게 더 쉽지 혼자 나름대로 이상하게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은 그 지도하기가 어려워요. 아, 이상하게 치거든. 아, 나름대로 볼은 넘기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결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 폼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더 힘들죠. 초보자보다도. 그 잘못된 습관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걸 깨달으셔야 되고, 아, 여러 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이 좋은 기회로 삼고 투자해야죠.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죠. 안 그러면은 이제 뭐 고통의 나락이죠. 정말 첫째는 깨달음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 깨달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 에너지거든요. 이익이. 이게 정말 나에게 이로운 게 아니구나. 나에게 해로운 거구나. 나에게 손해구나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 이 김유신과 그 말 얘기 있잖아요. 아, 이제 기방에 안 가겠다고 했는데 또 술 먹고 좀 조는 사이에 말이 습관적으로 그 기방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괜히 애꿎은 말에 목을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애꿎은 말에 목만 베고 말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분연히 깨달으시고 실천하는데 그 실천하는 방법에 이제 이 기술들을 익히는 거죠. 명상 기술, 쉰다 기술, 마음 챙긴 기술, 본다 기술, 쓴다 기술, 긍정심리 기술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뒤에 와이파이 문제로 잘린 게 뭐냐면 두 가지 얘기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들은 사람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어, 자, 그 안 선생님 같은 경우 이 반추, 이 생각병이 끊어지질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법륜 스님이라면 뭐라 그러셨을까? 제가 여쭤봤죠. 전기 충격기로 지죠. 그 유튜브에 쳐보세요. 법륜 스님 전기 충격기. 아, 이 얘기 많이 나와요. 약간은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 진실이 담겨 있죠. 학습은 뭡니까? 내 행동의 결과와의 연결이거든요. 연합이죠, 연합.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결과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reinforcement와 punishment. 강화, 즉 쉬운 말로 하면 보상이죠. 보상과 처벌. 둘 중에 하나예요. 보상받은 행동은 더 빈도가 높아진다. 처벌받은 행동은 빈도가 감소한다. 간단해요. 이게 학습의 원리예요. 이 반전 행동이 안 없어진다? 전기 충격기로 지지세요. 그 스토커가 나타나는 순간 전기 충격기로 까무라치라는 거죠. 물론 우스갯소리기도 합니다만 진실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렇게 몇 번 하면 아이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처벌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다 그랬죠. 처벌의 방법은 그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반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쓸 수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그 심리학자로서는 그 처벌을 그렇게 그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럼 뭐냐? 자비 긍정 심리의 기법을 그때 좀 말씀드렸어요. 자비무죠.
자비무적. 이 자비무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혹은 보신 적 있나요? 가끔 산에 갈 때 보면은 산에 입구에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에는 절이 많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돌이 서 있기도 하고 무슨 기둥 같은 게 서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저희 그 덕성여대 앞에는 거기 북한산이 있고 거기 도성사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그런 돌들이 좀 있어요. 뭐 천지동군인가 뭐, 뭐 그런 말도 있고 거기 자비무적도 제가 옛날에 본 것 같아요. 자비무적. 마음은 사열하랬죠. 그 끈질긴 생각,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억울하다는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올라오잖아요. 왜? 마음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내가 이성적으로 아는 나가 있어. 이건 결코 도움이 안 돼. 안 떠오르면 좋겠어. 근데도 계속 떠올리는 놈이 있잖아요. 계속 그 마음의 무대, 마음 사회 무한히 크지만 마음 사회 무대는 작단 말이에요. 그 무대를 점거하는 내가 있거든. 그 점거하는 나가 자꾸 억울하다고 올라오는 놈이 자꾸 올라와서 무대를 점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밉죠?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올라오면 막 괴롭고. 근데 그놈하고 싸우지 마세요. 부정해도 안 되고 억압해도 안 되고 싸우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품어주면 좋죠. 자비무죠. 그 아이에 대해서 자비로 대하세요. 아, 너 또 올라왔구나. 너도 참 힘들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오려고 하니 너도 얼마나 힘들겠니? 그 나를 가만히 품어주세요. 그래,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그래, 억울한 생각할 수 있지. 그래, 그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근데 잘 보세요. 이럴 때 보면은 여기에 마음 챙김이 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나를 객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비롭게 대한다. 자기 자비죠. 이 자비에는 이제 보통 타인 자비가 있고 자기 자비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비로우려고 하면 내가 나를 이렇게 대상화하게 되잖아요. 객관화하잖아요. 이 자체가 나를 객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 수행은 특히 자기자비 수행, 자기자비 수행에는 이 마음 챙김이 어느 정도 포함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음 사회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 자기자비를 하려면 마음 사회 관점이 익숙해야 됩니다. 아, 내 마음에 여러 나들이 있어. 지금 억울해하는 나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전에는 이 억울한 나 속에 빠져가지고 막 억울해갖고 뭐 상대를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아 이제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해갖고 이제 또 다른 좀 이성적인 나가 야 이거 좀 그만 와라. 그만 와라. 나도 내일 좀 보자. 그래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를 대할 때 얘랑 싸우려고 하는 나를 올리지 말고 얘를 품어주는 나를 올리는 거예요. 따뜻한 나를. 자비로운 나를 올리는 거예요. 자비로운 나가 그래 너 올라올 수도 있다. 그래. 억울할 수 있다.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똑같아요. 그 우리가 상담자가 내담자 얘기를 들어주듯이 그것이 뭐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일단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 심리학에서는 밸리데이션. 좀 어려운 말로 좀 번역이 좀 수인이라고 번역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걸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밸리데이션. 아 그래. 내담자의 말을. 똑같아요. 우리 마음 사회에서도 그런 나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다른 나가, 자비로운 나가 그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에 딸려가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쫓아내지도 말고 그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 거죠. 여기에 벌써 객관화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 자기 자비를 하려면 이 마음 챙김의 객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할 수 있다. 마치 상담자가 그 토로하는 내담자의 얘기를 들어주듯이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죠. 수용해 주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억울하겠구나. 자비무죠. 그러니까 그 아이와 싸우는 게 아니죠. 스토커라고 부르게 되면 이놈이 막 억울해하잖아. 나보고 스토커라고? 뭐 이놈이 억울해할 수도 있거든.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사회 이런 이론, 마음사회 관점을 가지고 이 자기자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무죠. 그 아이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 보면 그 아이도 차차차차 누그러진다는 거죠. 이해받았으니까. 그 아이를 밀어내려고 하면 더 저항이 세져요. 어쩌면 밀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에너지를 주는 거라서 그 아이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질 뿐이죠. 그래서 자비롭게 품어주는 거, 그게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마지막에 했던 얘기의 요점이 이겁니다. 두 가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와이파이 문제로 그 녹화가 안 됐던 게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법륜 스님의 전기 충격기로 지져. 두 번째, 그건 가급적이면은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자비무죠. 자비로 대해라. 나를 자비로 대해라. 그러면 이득이 많아요. 첫째, 그 스토커 같은 그 끈질기게 자기 주장하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나를 품어주니까 그 아이가 진정이 됩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죠. 둘째는 그 자비로 품어주는 나가 성장하는 거죠. 일거양득이죠. 일석이조죠. 내 마음이 편해지니 좋은 게 첫 번째 이득이요. 그 아이를 품어주는 과정에서 자비로운 나가 이 마음 사회에 점점 힘이 강해지는 거죠. 마음 사회 무대를 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비무적.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 오늘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스트레스나 심리적 가끔 이게 그냥 지워지네요. 스트레스나 심리적 증상의 기본 원인이 뭐라고요? 반추, 부정적인 생각, 사건에 대한 반추, 낮은 고통력, 낮은 고통 감내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 MMP,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리스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이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의 기술은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쉼, 봄, 숨, resting, observing, use, ROU, 쉼, 봄, 숨, 이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명상은 뭐냐? 이 닦을 땐 이만 닦는 거예요. 식사할 땐 식사만 하고 공부할 땐 공부만 하고 걸을 땐 걷기만 해요. 물론 일을 할 때 명상을 하진 않습니다만 행위 명상들 많잖아요. 이 닦을 때 생각을 넣지 않고 이만 닦죠. 근데 여기서 또 긍정심리가 중요해요. 아, 이 생각과는 내가 말을 섞지 말아야겠구나. 이 생각에 대해서 이 스토커 같은 놈아, 너 멀리 가, 떨어져.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혹은 그 생각에 딱 붙어가지고 동일시돼 갖고 혹은 융합돼 가지고 그 생각으로 그냥 정신없이 그 생각에 빠져 있지도 않고 그 생각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래. 명상에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도우미가 뭐였어요? 그래. 그래. 싸우지 않아요. 그냥 그래 하고 이 닦으면 이 닦는. 호흡 명상 중이면 호흡 명상으로 돌아오고 이 닦는 중이면 이 닦는 걸로 돌아오고 밥 먹는 중이면 밥 먹는 걸로 돌아오고 설거지하는 중이면 설거지하는 걸로 돌아오면 돼요. 말을 안 섞어요. 단순하죠. 단순한 게 강력하다니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래서 안 싸워. 올라왔니? 그래. 뭐 있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자비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비로운 방법은 아니야. 그러나 그냥 쿨한 방법이죠. 왔니? 너 뭐 거기 있으려면 있어.
있든지 말든지. 그러거나 말거나.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냅두유. let it be. 안 싸워. 아이 그래 뭐 너가 와서 일하는데 방해돼. 또 다리 다쳤네. 그놈 때문에 다쳤네. 거길 내가 왜 갔을까? 왜 나보고 거길 뛰라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오기 때문에 일에 좀 방해가 조금은 돼. 그렇지만 에이 그래 있든지 말든지.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겠다. 너랑 싸우다 보면 두 번째 화살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50% 가지고 일하고 있었는데 50%도 못 쓰는 거야. 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응? 그 스토커 같은 애가 왔다고 50% 뺏겼어. 그놈을 쫓아내려고 하면은 나머지 50%를 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50% 갖고 이순신 장군처럼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50%밖에 안 남았어. 너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잖아. 좀 저리 가. 그 싸우다 보면 50%도 또 뺏겨버려. 그럼 일을 못해. 그냥 50% 갖고 살아. 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번 일 때문에 네가 성이 나가지고 자꾸 오는구나. 알았다. 나 50% 갖고 일할게. 너 거기 앉아서 네 마음대로 떠들어봐. 알았어. 난 내일 할게. 내 쫓아내지는 않으마. 마음대로 해라. 내리삐. 내일 하세요. 50% 갖고. 50% 갖고 하다 보면 그게 60%가 돼요. 70%가 되고. 이놈이 머쓱해서 간다니까? 뭐 대적을 해줘야 이놈이 여기 있지. 좋다 싫다 말을 안 섞는데 머쓱해서 간다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80% 90%로 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명상기법이에요. 쉰다? 생각을 안 해. 어떻게 안 해?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잖아. 하얀 북극곰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잖아. 어떻게 해요? 그냥 감각. 그리고 일할 때는 긍정심리. 내 일에 주의를 보내면 될 뿐이고 혹은 명상을 할 때는 행위 명상할 때는 그 행위에 집중할 뿐이고 감각으로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반추를 다스리는 아주 기본적인 기법이죠. 그 명상이 왜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명상이 왜 상담과 심리치료에 들어왔느냐? 아니 이 심리적인 증상의 가장 큰 원인을 잡아주니까 반추라는 마이너스 기술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심리치료의 상담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금방금방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그런 훈련, 그런 능력, 그런 역량을 제고시켜야죠.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 챙김은 객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왜 반추라는 것이 왜 문제냐면 이 반추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생각에 동일시된 거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는 융합됐다고 그래요. 퓨전. 그 생각과 하나가 돼버린. 그 생각 속에 이제 내가 녹아 들어가 버린 거야. 그냥 내가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 그 생각이 나야. 거긴 내가 왜 갔을까? 왜 그 사람은 나보고 거기 뛰라고 한 거야? 아, 뭐 이런 그 생각을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그 생각이 누구야? 나야. 동일시라 그래요, 동일시. 좀 어려운 말이지만. 동일시. 그 생각이 나야. 근데 마음 챙김하면, 이런 생각이 왔네. 약간의 재미도 있죠. 호기심이라고 할까? 넌 누구니? 이런 생각이 왔네. 거기 생각만 있어요? 욕구도 있네. 욕구만 있어요? 욕구 상태인 감정도 있죠. 그 감정만 있어요? 그 감정이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감정이 어깨가 딱딱해진다거나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배가 싸늘해지거나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뭐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재밌잖아. 너 몸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때 나는 누구예요? 이 생각과 떨어진 나잖아요. 객관화되잖아요. 이게 마음 챙김은 이것도 자비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쿨한 방법이죠. 근데 걔를 명상처럼 그냥 내리삐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오히려 관심 가져요. 그런데 그 아이를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네. 하늘에 이런 구름이 왔네.
이 구름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요즘 하늘 참 예쁘죠? 예뻐요. 그리고 구름도 참 예쁘잖아요. 가만히 보면 구름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구름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모양을 바꿔가요. 계속해서 바꿔가요. 아, 구름이 하늘은 아니죠. 하늘이 있어서 구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마음에 이런 욕구가, 이런 생각이, 이런 감정이, 이런 몸에서의 감각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아, 떨어지는 기술, 자기 객관화의 기술, 대단하죠. 그러면 이게 반추로부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반추로부터도 반추의 다스림도 생기고, 또 하나는 이 낮은 고통 감내력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마음 챙기면 특히 고통 감내력을 떨어뜨려요. 고통 감내력을 증가시켜요. 감내력을. 고통에 대한 감내력이. 이렇게 내가 품을 수가 있어. 그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 불안한 기분, 우울한 기분, 분노,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거. 지난번에 K님이 또 무슨 화가 굉장히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정신과 약까지 드셨다고 했는데, 아주 급성인 경우에는 약도 괜찮습니다. 급성인 경우에는 일단 잡고 보는 것도 괜찮은데 잠시 쓰고 그 다음에는 좀 약 쓰지 말고 마음 공부해야죠. 그거를 그 분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떨어뜨릴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식 공간에 얘를 딱 떨어뜨려서 품을 수 있다는 거죠. 품을 수 있는 거. 그게 고통 감내력이 증가했다는 뜻이죠. 내가 품을 수가 있다. 내 의식 공간에 이 그전 같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생각, 그 기분, 그 상태를 내가 품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내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동전으로 비유하면 양면인데 이쪽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 받아들임이죠. 받아들임이 되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보면 받아들임이 되는 거죠. 받아들임, 수용, 용자가 뭡니까? 그게 용기할 때 용자의 의미도 있거든요. 담는다는 거예요. 담는다, 용기. 그 용기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용기의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자꾸 훈련을 하게 되면 용기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통 감내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증상의 원인이 그게 무슨 병이든 DSM 체계로 보게 되면 증상이 오죽 많아. 근데 심리학자들은 요즘은 DSM 체계를 쓰긴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초진단 접근을 써요. 트랜스 다이그노스틱 어프로치를 한단 말이에요. 초진단 접근. 이 원인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증상으로는 뭐 우울, 불안 뭐 다양하지만 그 DSM 체계의 단점은 그 원인적인 거를 잘 못 다뤄요. 현상적으로 분류는 하지만. 근데 이 심리학적으로는 그 메커니즘을 다루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뭐냐? 반추, 낮은 고통 감내력.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이걸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기술을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본다 마음챙김 기술. 긍정심리는요. 긍정심리는 대치해 주잖아요. 대치해 주잖아.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반추했는데 그걸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치시켜줘. 그 별이 그럴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웰빙 인지, 웰빙 행동, 또 자비 문구, 건평행성, 건강평화, 행복성장, 또 요즘 뭐라고요? 건평행성, 유머. 유머 없는 자비는 좀 삭막합니다. 너무 숨 막혀. 유머가 있어야 나는 진정한 자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긍정심리 이걸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론 심리학에서는 뭐 조망 바꾸기, 뭐 여러 가지 인지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법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을 쓴다 기술이죠. 욕구 생각을 쓴다 기술이죠. 이 긍정 심리의 기술입니다. 여기에 뭐 대표적인 게 뭐 CBT 같은 거, 인지행동치료 같은 게 여기 많이 긍정 심리에 들어가죠. 자비도 여기 들어가고요. 자비를 저는 명사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쓰는 거거든. 습관적으로 자꾸 자비 명상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만이라도 자비 명상이란 말을 안 쓰면 좋겠어. 자비 수행, 자비 기원, 자비를 기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비 행을 하는 방법이 있어. 자비 옛날 전통적으로는 자비관, 자비행, 자비관이 자비 기원을 하는 자비 수행이고요. 자비행은 자비를 행하는 자비 수행입니다. 자비 수행 중요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이 좀 굉장히 길어졌네요. 벌써 9시 41분이네요. 한 1분 정도만 중간 명상하고 여러분 질의응답 또 수행 소감 또 하겠습니다. 자, 뭔가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었구나. 그거는 뭐 다음 주에 또 얘기하죠. 네. 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또 평소에 수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수행하시면서 느꼈던 좋은 체험이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K님 오셨어요? 지난번에 분노 때문에 약까지 드셨다는데 오셨나? 오늘 안 오셨나? 왔어요? 선생님, 네, 오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많이 괜찮아요? 뭐 지금 궁금해. 제가 윤 선생님이? 네.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네, 윤 선생님. 네. 말씀해 저는 주세요. 저는 제 삶이 뭐 한 권의 책이라고 그러면 교과 과정이 거의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책이 다 끝난 줄 다 읽은 줄 알았는데 예, 근데 또 이거 부분이 또 나왔구나. 부록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록이 뭐냐면 제 여동생이 한 35년 전에 출가해갖고 승려 생활을 오래 했어요. 여동생이요? 예, 네, 근데 최근에 치매가 온 거예요. 저런. 그래갖고 이제 지방에 있는데 서울로 데리고 와서 검사, 지금 대학병원에 검사 날짜는 받아놨는데 혼자서 시간과 장소를 잃어버려서 외출을 한다든지 뭐 음, 자기가 음식을 해먹는다든지 자기 관리를 못하는 지경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근처에 집을 얻어가지고 제 남동생하고 제가 지금 현재 보살피고 있어요.
아. 근데 그 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화를 많이 내고 공격하고 의심하고 음.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뭐 산책을 가자 그래도 싫어. 뭐 먹을래 싫어. 뭐 이거 할까 싫어.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자꾸 음. 저는 뭘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 거절당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쓰신 게 그거구나. 예, 지난주에 우리가 친절을 잘 연습했습니까 했더니 친절을 연습했는데 그게 친절을 말하자면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상처 입었다 그 말씀이군요. 예. 그래서 마음이 많이 저기 속상하니까 음. 저도 화가 났어요. 그렇죠. 동생이긴 하지만 출가자니까 저희가 예를 다해서 대접을 하고 또 모르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제가 가르침을 받는 자세였어요. 음. 그래서 그 동생이 거의 윗사람 노릇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예, 예. 어. 근데 지금 저렇게 돼서 왔는데 여전히 말을 하면은 그런 고압적인 자세가 여전히 있고 대접받으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음. 제가 그 안에 그동안에 좀 뭐 스님이라서 말 못하고 참고 했던 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안에서요. 음. 그래서 저도 막 공격하고 싶고 저도 음. 막 모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음. 극복하기가. 그걸 그러셨겠네요. 안 하려니까 막 화가 음. 너무나 나고 그래서 네. 제가 그 어려움을 제 딸에게 얘기했어요. 네. 이만저만 해서 내가 너무나 그것 때문에 힘들다. 네. 우리 딸아이가 말하기를 엄마 말을 하세요. 죽은 음. 사람 무덤에 가서도 말을 하는데 음. 엄마 심정을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를 부려서 말하기가 어려워. 음. 아이 고를 부리거나 말거나 엄마가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음. 그 말을 듣고 가서 말을 했어요. 음. 내가 이래서 화가 나고 이래서 공격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좀 싸납게 굴었다. 그랬는데 사실 뭐 다 지나간 일이고 또 그거에 대한 분노심이 있었지 지금 있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 돈을 전혀 안 써요. 음. 여기 와서 한 달 되고 집도 없고 뭐 살림살이도 다 사고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 남동생이 돈을 다 썼어요. 음. 그래도 자기는 막 맨날 그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다 음.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음. 저는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음. 아니 이제 자기 거 자기가 써야지. 그동안은 우리가 계속 부모도 없이 내가 맞으니까 스님 생활 하는 동안에 음음. 보필을 거의 뭐 승려 생활 하는 동안에 무시명령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까지 그리고 또 자기 좀 돈 있던 거를 다른 형제에게 또 다 줬어요. 근데 음. 돈 받은 사람 아는 척도 안 해. 음. 내가 좀 분한 거예요. 돈을 엉뚱한 사람한테 다 주고 왜 나한테 와서 돈까지 쓰게 하나. 음. 그래서 그 두 마음이 막 엄청나게 한 달 동안 싸웠어요. 음. 이제 거의 이제 평온한 상태에 다다랐고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내가 자기 돈을 탐내지도 않고 또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러니 자기 거 자기가 쓰고 내 거 내가 쓰고 이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살아가자. 물론 못 알아듣죠. 못 음. 알아듣지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은 편해졌어요. 음. 그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반추. 음. 반추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네. 지나간 일에 대한 반추 때문에 막 믿고 막 어떻게 복수하고 싶고 막 그 괴로운 마음을 반추 때문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듣고 이거 반추가 괴로운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까? 근데 다행히 저는 그 상대에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음. 만일 상대가 음. 있다면 그 반추 올라올 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문제는 다 해결되셨고요. 어, 제 마음에서 문제는 많이 해결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대학병원 검사가 있는데 음. 등급을 받으면 음. 요양보호사가 온대요. 네네. 그리고 또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또 제 네. 도움도 들 필요할 것이고 네. 어느 쪽이든지
좋은 쪽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뭐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뭐 불교든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그 성직자들에 대한 복지가 잘 안 돼 있나 보죠? 개인 책임이에요. 다 그래요? 예. 그런가? 불교만 예. 그런가? 다른 글쎄 데도 그런가? 카톨릭은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근데 불교는 좀 반성해야겠네요. 예, 개인 책임이라서 평생 성직자로 살았으면은 그 단체에서 뭘 케어해 줘야지.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뭐 저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네, 그거는 좀 다른 이슈고 그 나이 들면서 그 치매 오는 거 그 큰 문제입니다. 네. 누구한테 올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근데 그게 거의 또 못 음. 먹어서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못 먹어서. 그래요? 영양이 부족해서. 어.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 유전적인 예. 것도 있을 거고 평소에 뭐 식습관이나 그 생활 양식, 그 마음을 사용하는 방식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어떤 유전적인 것도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걱정돼. 선생님 마음은 일단은 이게 내가 이 사건, 이 상황 자체보다 내가 반추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차라리 얘기를 해버리니까 반추를 하지 않게 돼서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 도반님들도 반추할 일이 있으면 하나의 방법으로 직접 얘기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이라는 말씀도 네,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전에도 거절하면은 기분 나빴는데 네, 뭐가 거절하기 거절이 거절 기분 나빴는데. 거절하리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게임처럼요. 어, 그래 거절해라 그러면 뭐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좋습니다. 예. 그 게임하는 상황으로 뭐 쉽진 않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예. 상황이 어렵다면은 쉽진 않겠죠. 그러나 이 상황을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떻게 이 게임을 풀어나갈지 이런 자세가 그 상황을 조금 객관화하게 해주고 그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윤 선생님이 실제로 그렇게 체험하셨다고 하니까 더 기쁩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또 네, 부록이 이것만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록이 없기를. 알 수 없죠. 감사합니다. 근데 뭐 그 무슨 고통을 무슨 우리 메조키스트도 아니고 고통을 즐긴다 이런 말 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렇게 뭐 매끄럽고 해피엔딩으로만 되는 영화를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다양한 장르를 물론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좀 즐기는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때는 스크립트가 써 있지 않나 미리. 그리고 내가 선택한 스크립트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어제 그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던 짧은 글이 삶과 영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왜 보겠어요? 돈까지 들여서 시간까지 들여서 왜 영화 보러 갈까요? 영화 간다고 뭐 돈 생깁니까? 오늘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경험. 다양한 경험이 있죠. 재미, 즐거움, 혹은 어떤 분들은 스릴을 즐기는 분도 있어요. 스릴, 감동,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 여행 온 거 아닐까? 경험하러. 근데 우리는 특정한 경험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특정한 경험만. 여기서 우리가 뭘 바래를 한번 또 뭘 바래? 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게 뭐지? 우리가 잘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상당 부분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택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뭘 바라는지를 바르게 알고 선택해 나가는 거. 그 여동생분이 치매에 걸린 거 누가 원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선생님은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은 아니죠. 근데 그 경험에서 그 상황에서 그 스토리에서 선생님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느 만큼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와 우리 삶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 지구에 와서 우리가 경험을 한다. 근데 경험을 통해 또 한편으로는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데 영화는 일방적으로 정해진 스크립트에서 진행되고 그걸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 우리 지구에서의 삶은 우리가 좀 참여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토리가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기본은 주어졌어요. 여동생분이 치매에 걸린다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드라마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앉아서 보는 드라마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면서 구경하는 드라마예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그 스토리의 전개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참여형 영화에 우리가 지금 영화를 구경하고 있죠. 참여형 영화를 구경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내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여동생의 치매를 통해서 나는 뭘 경험하느냐. 일단 분노도 경험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마음 챙김의 자세, 또 명상의 자세, 또 긍정심리의 다양한 웰빙인지의 자세, 이런 것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 마음을 크게 보면 다 마음을 사용하는 건데 쉰다 본다 쓴다가 크게 보면 다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경험하는 게 좀 달라지겠죠. 분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애잔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어떤 희망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어떤 그 넓은 포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포용의 마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쉽게는 나는 이런 고통, 이런 불혹 없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지만 모르죠. 어떤 불혹이 어떤 불혹인지. 이게 어떤 불혹을 내가 좋아하고 어떤 불혹을 싫어하는가요? 뭘 바래? 과연 나는 삶에서 뭘 바라죠? 이게 평생 어찌 보면 숙고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이 스크립트를 동생이 치매에 걸리는 이 스토리를 알고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지구에 올 때. 모르죠. Who knows?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정해져 있는 스크립트든 정해지지 않은 것이든 또 사실 생각해 보면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도 우리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인간의 인지적 관점에서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지 그 자체는 그 자체일 뿐이죠. 다른 분들도 뭐 부록인지 뭐 챕터 3인지 챕터 5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쭉 살아가면서 뭐 소설을 읽는다, 드라마를 보고 있다, 1편 지금 5편 지금 몇 회에 끝나나? 우리 드라마 볼 때는 재밌는 드라마는 안 끝났으면 바라지 않나요? 어쨌거나. 근데 이거는 참여형 드라마라고 하는 것. 참여형 드라마다. 참여형 드라마를 내가 찍으면서 관람하고 있다. 구경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택하시면 우리가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이 마음 챙김이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 내가 분노를 경험할 때, 이 분노 왔니? 분노가 이런 거구나. 그냥 밀어내는 게 아니라 분노를 온전히 경험해 주는 거죠. 분노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분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늘 그럴 수 있다면 대단한 경지겠죠. 그러나 열에 한두 번이라도 분노가 치밀 때, 아, 분노 왔니? 이렇게 생겼구나. 아, 너 이렇게 생겼구나. 네 얘기를 들어줄게. 그 분노의 그 모든 작용을 영화 구경하듯이 볼 수 있다면 마음 챙김의 대가겠죠. 네, 벌써 10시 1분이 됐습니다. 윤 선생님 혹시 마무리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지금 너무 그동안에 여기서 알게 모르게 공부한 큰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감사함을 전하려고. 네, 예, 네, 뭐, 고맙습니다. 예, 그 동생 일이야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일이고 닥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그 고생한 뭐 매주 그래도 앉아서 공부한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공부 나눠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여러분 코멘트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또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채팅창, 채팅창에 뭐가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이게 동시에 지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또 읽어보고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 중에도 좀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음에 한꺼번에 좀 해보겠습니다. 라떼님, 그 기술이라는 것은 여기 삼각형에 나오는 쉰다, 본다, 쓴다의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기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제가 바라는 비전은 그겁니다.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부터 이런 마음 공부가 쭉, 우리 국어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국어가 있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가도 국어 1, 또 2학년 때도 국어, 3학년 때도 국어 있죠. 고등학교 가서도 국어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에 대한 마음을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고 2학년 때도 배우고 쭉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쭉 이렇게 적어도 정규 교과에서 국어를 매 학년 배우듯이 마음이라는 교과를 매 학년 배웠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CBT와 마음챙김적 인지치료. CBT가 있고 MBCT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마음챙김을 도입한 CBT가 MBCT죠. 네, K님, 네, 다음에 또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하고요. 네. 음, 네, K님, 활장님, 분노가
그 활장님의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 마이크로 얘기하고요. 지금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비 수행을 권장합니다. 특히 마음에서 자비 기원, 자비행도 좋습니다. 근데 자비 기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그 따뜻함을 자꾸 경험하는 그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 사람을 자꾸 뭐 용서하려고 하거나 뭐 품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선생님 마음에, 활장님 마음에 자꾸 자비로운 따뜻한 마음을 자꾸 체험하십시오. 네, 네. 한 선생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 라떼님 아주 그 명상 잘하고 계시네요. 네, 반추하려고 그럴 때 바로 감각. 네, 지금 여기 감각, 지금 주변의 감각, 내 몸의 감각, 훌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공감해 주셨고, 네, 라떼님 적당한 거절 잘 안 되는군요. 게임처럼 생각해 보세요. 아, 다음엔 내가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지 거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네, 문 선생님, 네, 네. 소감 고맙습니다. 아, 별비님은 어떤 책을 추천하시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슬님 또 윤 선생님을 또 지지하고 응원하고 좋습니다. 네, 소피님 참여형 영화라고 하니까 제 삶의 장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또 행복 목욕탕, 아 이런 영화가 있었나요? 태풍이 지나가고 전 다 못 본 것 같은데 재밌으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힘든 일을 겪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잔잔하게 삶의 일부분이 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의 삶도 그러길 바랍니다. 아마 뭐 그렇다면 삶이 그렇게 되겠죠? 대체로 삶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뭘 바라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 무의식에 심어 놓은 그 방향으로 그것이 원하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몰바레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내 깊은 것 더 연결되죠.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러지 실제로는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이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몰바레 수행 꾸준히 하시면서 네,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즐긴다는 마음도 가지시고요. 아, 여기서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네. 마음 챙김에 참 중요한 도움말입니다. 경험하고 있네. 네, K님, 네, 회사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명씩 있죠. 네,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얘기 나눠요. 네, 하루님도 공감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면 너무 좋죠. 네. 아, 안 선생님도 나오셨군요. 아, 추석 때도 다음 주가 추석인가요? 그렇네요. 아, 아마 추석 추석이 바로 10일 날이 토요일 날이 추석인가요? 아니면 연휴 중에 하나인가요? 아, 차례 지내시다 보면 못 들으시려나? 아, 아마 저는 그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도와주시는 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네. 다음 주도 아마, 이거 추석이 몇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하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선생님, 어떤 경험도 호기심과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마음기를 키워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하루님 바디 스캔 잘 안 된다고요? 뭐 잘 되시는 것부터 하시면 좋겠고요. 네, 바디 스캔하면 좀 이완이 잘 되죠. 네, 그 유튜브에 있는 15분짜리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유 선생님 꾸준히 친절 수행하고 계신. 아,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안 여쭤봤습니다만 이번
이번에는 또 추석도 있고 하니까 가족들도 또 대가족들을 만날 테니까 이번 한 달은 그냥 꾸준히 친절에 초점을 두시고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비 수행입니다. 친절, 나에 대한 친절, 주변 사람에 대한 친절. 유 선생님도 잘하고 있네요. 아주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셔서 나를 위한 자비 잘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니르님은 참여형 드라마란 말이 마음에 많이 남는다고 하시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 선생님도 고맙고. 네, 라떼님은 바디 스캔하면 반추 부정적 생각이 일시적으로라도 사라진다는 말씀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 다음 주는 더 필요한 시기라고 하셨네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시죠. 네, 또 라떼님, 유 선생님 말씀에 깊이 공감해요. 누군가 저희 안부를 물어봐 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동안 아이들 남들에게만 친절했는데 저에겐 불친절했었네요. 메모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기자비부터. 네, 하루님 다음 주는 가족들과 같이 강의 들어봐. 같이 들으면 좋죠. 근데 들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같이 들으면 좋죠. 네, 좋습니다. 안 선생님, 도번과 함께 정진하고 수행하기 좋은 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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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들 또 코멘트, 또 여러분들 소감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줘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또 행복한 추석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 추석 날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